대낮에 사무실에서 이 송선미 씨 일가의 비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연예가에 일단 비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소식 아마 지금까지도 가장 회자가 되고 있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사건 개요를 성시현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.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피살 소식에 이어 대학로 미다스의 손 최진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연예계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. 먼저 송 씨의 남편 고 씨를 살해한 피해자는 20대 조모 씨입니다. 외할아버지 재산을 둘러싼 상속소송이 발단이었는데요. 고 씨는 가족의 사정을 잘 아는 조 씨에게서 각종 정보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1,000만 원만 주자 조 씨가 액수가 적다면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.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. 이렇게 말해온 송 씨는 현재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. 결혼 8년 만에 얻은 3살 배기 딸도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습니다. 돈 때문에 잇단 슬픔에 잠긴 연예계, 그 뒷이야기들을 다뤄보겠습니다. 송선미 씨 관련 소식이 지금도 계속해서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김복준 교수 그리고 김대호 연예전문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먼저 김대호 기자님, 네. 이 지금 일단 사건 개요를 좀 더 짚어보기 전에 송선미 씨의 상심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지금 빈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이 아이를 낳은 지 3년 만에 딸아이의 아버지까지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 속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. 이 소속사 관계자나 지인들을 통해서도 이렇다 할 입장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 빈소는 지금 급하게 정해진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계속 그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을 향해서 송선미 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. 이게 가족 유산을 둘러싸고 네. 벌어진 일인데 범행도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막을 틈이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맞습니다. 이거 개요를 잠깐 설명하면요. 네. 이제 이게 아마 송선미 씨의 남편이 고 씨입니다. 45살인데 이분한테는 이제 외할아버지가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외할아버지가 상당히 부자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마 슬하에 일남 이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자 측의 외손주 같습니다. 이 고 씨 같은 경우는. 네. 그런데 이제 아마 친손자한테 재산을 아마 좀 몰아주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소송이 제기된 것 같고요. 예.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고 씨, 송선미 씨 남편이 아마 이제 그 소송에 이제 돌입을 한 것 같은데 그 친손자를 도와줬던 사람이 요번에 그 범행을 한 사람이에요. 네.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친손자를 도와가지고 소송을 좀 도와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송선미 씨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사람을 좀 회유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이제 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송이 좀 잘 진행됐는데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결과가 왔는데 이 사람 이야기에 의하면 약속된 돈이 상당히 있었는데 단지 1,000만 원만 줬다 해가지고 제가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이런 살인 사건을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상속 소송을 좀 도와줘서 그 대가로 좀 금품을 많이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 얘기입니다. 네, 피의자 얘기. 입장에서는 1,0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다. 좀 그렇죠. 더다오해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이 사건이 벌어진 변호사 사무실이 좀 근처라고 하시던데 저희 사무실 바로 어떤가요 밑에 지금 건물입니다. 상황이? 네네. 사실 어제 저도 이제 사무실 직원한테 전화를 받고 한 11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점심시간 바로 대낮이었잖아요. 직전이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119가 오고 막 굉장히 경찰들이 오고 소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터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바로 그렇군요. 이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.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진실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는 지금 사망을 한 상태이기 그렇죠. 때문에 이 가해자 얘기로 보면 일단 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서 어쨌건 그 전에 친손자 편을 들었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 고 씨의 편을 들어줘서 어쨌건 굉장히 크게 승소를 했던 것 같아요. 이 고 사람의 씨라는 건 얘기는. 송선미 씨 남편이죠. 남편을 얘기하는 그렇죠, 겁니다. 고 씨. 예. 그런데 약속은 수억 원을 주기로 했으나 1,000만 원밖에 주지 않아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숨겨가지고 들어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굉장히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이 좀 되네요. 김대호 기자. 네. 그런데 원래 그 피의자가 송선미 씨 가족에게 원래부터 좀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됩니까? 일단 여러 가지 정황적인 측면에서는
조금은 이제 계획된 부분으로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시간상으로 11시라는 시간이고, 그 다음에 또 뭐 1,000만 원을 서로 주고받는 자리라고 하면은 다른 장소여도 되지만 갈등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택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누군가하고 조금 대화를 나누거나 언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흉기를 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잖아요. 예. 없죠, 아예. 한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서로 감정들이 상당히 안 좋아졌었던,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떤 화해나 어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조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사실 그 미리 준비한 말씀하셨던 흉기로 봤을 때 계획된 범행이 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. 경찰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계획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? 일단 본인은 우발적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혹시 그 가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? 그런 건 없습니다. 근데 김복준 네. 변호사님, 근데 저는 계획이라고 하기엔 저렇게 대낮에,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면 변호사들도 있고 거기 행정 보시는 분도 많고 의뢰인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 아마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산 관련돼서 재산 관련돼서 아마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 개연성이 많고요. 네. 분명한 거는 이제 본인은 자꾸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발적일 수가 없어요. 일반인이 이제 뭐 여기서 흉기의 종류를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. 상당히 위험한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갔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단 1회에 한 번 공격했거든요. 그것도 급소를. 네. 그렇다면 그런 이거는 경우는 흔치 않지 않습니까? 없습니다. 이거는 살해 고의가 다분히 있었고 계획적 살인으로 봐야 되고요. 이제 뭐 그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조 씨의 심리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한다면 네. 살해범 예.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. 저는 뭐 범죄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알게 된 지인 그러니까 친손자를 도와주다가 회유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? 송선미 씨 남편 쪽으로. 남편 쪽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자괴감 같은 건 있었을 거예요. 그 이제 그런 거 있는 데다가 또 자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말대로라면 뭐 수억을 주기로 했는데 단돈 1,000만 원 주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이용만 당했다는 어떤 분노. 양쪽에서 이용만 당했다는. 네, 뭐 이런 거 네. 양쪽에서 네. 이런 게 이제 아마 그 쌓여가지고 이런 그 범행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게 지금 이 사건이 불거진 게 이제 외할아버지 이제 송선미 씨 남편 외할아버지 상속 문제 때문인데 이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원래 알려진 게 좀 있나요? 최근 들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인데요. 그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그 상당한 재력가 정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재력가이십니다. 그래서 이 일본에 가면 전일본 항공이라고 아나항공이라고 네. 있는데요. 그렇죠. 예. 이 아나항공의 계열사인 호텔을 창업한 창업주입니다. 그래서 일설에는 이제 그 보잉 747 비행기를 직접 사서 이 아나항공에 대여를 해줄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. 1년에 한 50억 원 정도를 국내에 들여와서 장학기금으로 이 운영도 하기도 했는데요. 이 고씨, 이번에 숨진 고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화 미술감독으로 활동했지만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어요. 네. 하지만 이 빌딩을 그 리뉴얼 한다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공사를 대단한 걸 한다거나 굉장히 실력 있는 그리고 또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사실 더 안타까운 부분이 송선미 씨가 이제 방송을 할 때마다 남편 자랑을 꽤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. 네. 또 다시 태어나도 남편과 결혼하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는 것 같아요. 네, 그 안타까운 인터뷰가 예전 인터뷰에서 네. 이번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과묵했던 남편이 이 결혼 8년 만에 딸아이를 가지면서 딸 바보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딸을 낳아서 좀 싫어했다가도 굉장히 너무 좋아해지면서 연애를 할 때 시절로 남편의 모습이 돌아갔었다고 해요. 그러면서 우리 젊게 살자 이런 그 부부간의 다짐을 했었다고 네. 하는 인터뷰가 지난해에 실렸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송선미 씨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제 인터뷰 봐도 다른 사람이 다 예쁘다고 하지 안 예쁘다고 하니 이렇게 약간은 무뚝뚝했지만 실제는 굉장히 자상한 남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보면 네. 김대우 기자님,
이렇게 되면 물론 뭐 지금 뭐 남편의 이제 장부터 잘 치러야 되겠지만 네, 그렇죠. 송선미 씨 활동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. 네, 일단 송선미 씨가 지금 그 드라마에 출연 중이거든요. 그래서 제작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촬영분에 대해서는 모두 방송을 하겠지만 이후 촬영분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는 송선미 씨 측과 의논을 할 예정이다.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.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송선미 씨가 손쉽게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. 지금 이 송선미 씨 남편 얘기 말고도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있어서요. 저 김복준 교수. 네, 있었죠. 김수로 프로젝트의 제작자가 차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. 네, 어제죠. 21일 날 오후 한 6시경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시아 브릿지 컨텐츠 대표, 이제 뭐 김수로 그 프로젝트라고 유명하잖아요. 네. 그분이 이제 만 49세입니다. 그분이 이 차 안에다가 번개탄을 피워가지고 자살한 채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.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분이 아마 이제 그 빚이 좀 채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최근에 그 회생법원에다가 그 신청을 해가지고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 차후 갚아나간다는 이제 어떤 개념으로 알았던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아마 실망한 상태에서 약 90여 원의 그 빚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걸로 보여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. 백 변호사니까 무리한 부채 회생 절차하다가 이제 목숨을 끊은 것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회생 절차라는 건 파산하고 달리 어떻게든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빚을 줄여나가고 장기간에 걸쳐서 갚고 다시 재기를 꿈꾸는 게 이제 회생 절차인데 일단 이 최진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부채가 90억 원 정도 되는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해도 크게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는 게 원래 채권자들이 빚을 받으려면 물건을 다 압류하잖아요. 이제 압류부터 모든 걸 다 금지시키는 겁니다. 금지시키고 어떻게 변제할지 변제 계획을 가지고 서로 협의라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그 과정 전에 이렇게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. 연예계 비극 소식 두 가지 저희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